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귀신이 보인다, 귀신 소리가 들린다. 이게 실제 형체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귀로 듣는 걸까요? 자신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 귀에 들리지 않으니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이 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밤하늘 어두운 곳을 눈으로 볼 때 빛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엔 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천문학자들조차도 그랬다잖아요. 그 비싼 최첨단 장비로 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곳을 찍고 있냐고 말이죠. 그거 사용하겠다고 줄 선 사람이 몇인데. 그런데 결과는? 이번 이야기는 바람이련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바람이련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바람이련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아직도 무신론자의 사후세계나 그런 것들은 믿지 않고 있는데요. 집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교예요. 저처럼 무신론자도 있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성촌 근처에 집안과 관계가 있는 절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른들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봤는데 야외 화장실 빼면 뭐 산속에 있으니 분위기도 좋고 나쁠 건 없더라고요. 전 그 절에 스님이 몇 분 계시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같이 가면 슬슬 혼자 절 주변 한 바퀴 도는 정도로 즐기다 오는 그 정도예요. 진짜 그 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런데 몇 해 전에 좀 희한한 경험을 해서요. 그때 작은 집 동생하고 작은 어머니께 직접 들은 얘기죠. 집안에서 가족묘지 작업을 한다고 해서 고인분들을 잠시 순차적으로 화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집안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 절에 안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집안 사람들이 거의 모두 그 절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타지에 사니까 다시 돌아갔고, 그 뒤 가족묘지에 모두 안장을 하고서도 100일인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쯤 절에서 따로 뭘 해주셨다나 봐요. 이건 그 뒤 다음엔가 다다음엔가 시집 때 모여서 친척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들은 얘기예요. 작은 집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식구들이 모두 집성촌에 살고 있고요. 가족들이 모두 불교라 이런저런 일로 그 절에 자주 갔었나 봐요. 특히 작은아버지를 절에 모셨을 땐 더 자주 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작은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촌 여동생 말이에요. 사촌 여동생이 작은어머니가 절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모시고 그 절에 같이 갔대요. 근데 거기 스님이 작은어머니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작은어머니랑 스님이 얘기를 나눈 뒤에 작은어머니가 여동생을 불러서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옆쪽에 따로 작은 건물이 있는데 불당 같은 곳이겠죠? 스님을 따라서 거기 들어갔고, 그때 작은어머니도 여동생도 거긴 처음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가 보니 불상도 있고 한쪽엔 방석들이 쌓여 있는데 맨 앞에 방석이 하나 깔려 있었고, 그 스님이 여동생한테 자리를 한 5개를 준비하라고 하더래요. 그 안에 작은어머니랑 여동생 둘이잖아요. 근데 방석은 5개를 깔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여동생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 상태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용히 방석 5개를 깔고 앉았대요. 그리고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고 마친 뒤에 그 건물에서 아예 밖으로 나온 뒤에 하시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영혼 셋이 보이더래요. 작은어머니 주변에. 그런데 말이죠, 작은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부터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런 거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작은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 없거든요. 집안에 걱정될 일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작은어머니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러던 중에, 이건 작은어머니가 해준 말씀인데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와서요, 어딜 그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때 작은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왔는데도 그걸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또 이게 이상한 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계속 그러면 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는 게 거의 정상이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지 않더래요.
그냥 멍한 상태?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프니까 나중에 가자고 그렇게 차분하게 말을 하니까 지금 같이 가자고 왜 안 가려는 거냐고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작은아버지 얼굴이 셋, 몸통은 하는데 얼굴 셋이 붙어 있더래요. 작은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데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때 작은어머니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여동생이 울고 있는 작은어머니를 깨운 거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냥 여동생하고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랐다가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절에 가게 된 거였다는데, 절에서 스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작은어머니는 그때까지 아무 말을 한 것도 없고 스님도 작은어머니랑 따로 말씀 나눈 게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그게 전부였대요. 그리고 작은어머니께 보였던 작은아버지는 실제 작은아버지가 아니라는 말까지. 그 말에 여동생이 그럼 그건 뭘까요? 했더니 앞에서 말한 그 업하고 관련된 그 얘기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작은어머니 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제를 지낼 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작은어머니랑 여동생은 그 뒤에도 절에 가면요 일부러 그 스님을 찾아서 따로 인사를 드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작은어머니랑 여동생도 그 스님하고 친분이 있는 집안 어르신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건데, 그 스님 눈에 장애가 있어서 말이죠 사물을 보는데 많이 불편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늘 작은어머니랑 여동생을 정확히 알아봤는지 그게 작은어머니도 여동생도 궁금하고 신기하더라고. 어르신이 말해주기 전까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분이 있다는 어르신 말이 그 스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좀 있다고, 삿된 것들한테 시달린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 스님이 도와줬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것은 잘 안 보여도 귀신 보는 눈이랑 귀신 소리 듣는 귀는 따로 있는 거겠지 하는 말까지. 그리고 작은어머니랑 여동생이 그 스님을 만난 뒤 반년 정도? 그쯤 지나서 여동생이 그 스님 꿈을 꿨대요. 스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합장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작은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작은어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땐 무신론자의 사후세계도 믿지 않는 저였지만 많이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련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참 신기하단 말이죠. 스님이 꿈에 나온 뒤 돌아가셨는데 그걸 둘이 동시에 꿨다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랑 비슷한 것들도 많잖아요. 태몽도 입장은 반대지만 동시에 꾸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누군가 죽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무슨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 사람과 관련된 꿈을 꿨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귀신을 보는 눈은 따로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눈이 안 보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귀신이란 존재도 없는 거 아니냐고. 귀신도 결국엔 보이고 들리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참...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혹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주술 있잖아요. 그런 주술에 사용한 물건이나 사용했을 것 같은 물건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봐도 이건 뭐 절대 정상적이지 않고 그냥 소름 돋고 오싹해지는 그런 물건. 그런데 그런 물건이 집안에 가득 풍요롭게 넘쳐난다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아는 여자분이 해주신 얘기로 그분이 직접 겪으신 실화라는 거. 이분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들 명의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 이사를 간 집은 신혼집이라는 기분도 깔려있고 집이 좋은데 매매가도 싸서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자신들이 가진 금액으로는 그런 집은 절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집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었던 부분은 감사함과 기쁨에 신혼 시작이 좋다고. 그런데요, 그 뒤로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사간 집의 작은 방에서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치 누군가 벽 안에서 손으로 벽을 두들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 소리는 그 여자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 유독 심하게 신경 쓰일 정도로 들렸다고 해요. 소리는 작았지만 귀에는 확실하게 들리고 신경을 거스르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고 자기가 혼자 집에 있을 때만 그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당신이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여자분도 처음엔 정말 그런 건가 싶었고 혹시 위에서 내는 층간소음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는데, 며칠 뒤 어느 날 건물 입구에서 위층 사는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직업이 간병인이라 집을 많이 비운다고 하더래요. 게다가 윗집 아주머니는 혼자 살아서 집에서 그런 소리를 낼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있을 때면 그 신경을 긁는 듯한 소리는 어김없이 계속해서 들려왔고요. 그런 소리가 날 때 혹시나 해서 위층에 올라갔더니 위층은 아주머니 말처럼 비어있는 상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콕콕 톡톡 콕콕 톡톡, 이런 소리가 계속 벽 쪽에서 반복되는 소리였는데, 나중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폰으로 녹음을 해봤지만 희한하게도 그 소리가 폰에는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녹음을 해도 자기 숨소리만 들리고, 그 신경을 긁는 반복적으로 나는 요상한 소리는 녹음이 안 되더래요. 어디까지나 이건 그 여자분 말이니까 자신은 귀에 이상도 없고 청력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병원에 갔던 거죠. 그러니 그게 절대 환청이나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 건 확실했다는 거죠.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요. 몇 달 내내 신경을 날카롭게 했대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소리가 나는 그 방 한쪽 벽, 너무 짜증이 나서 그 벽면을 주먹으로 두들겼다는데, 그때 뭔가 살짝 벽 안쪽이 마치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벽 쪽이 꽉 차 있다면 둔탁한 소리가 날 텐데 한쪽 벽면만 희한하게 벽 안쪽이 빈 듯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벽을 뜯어보자는 결론이 섰고, 결국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불렀고, 벽면을 뜯어보기 전에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겁이 났겠죠? 벽을 뜯었을 때 혹시나 하는 그런 여러 생각들이 들어서 친정엄마를 불렀고, 그리고 그때 인테리어 하는 사장은 벽을 뜯으려고 같이 일하는 어린 친구를 보조로 데려왔고, 여자분은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하고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간 그 잠시 후에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지 벽을 뜯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놀란 듯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 도대체 이게 뭐냐는 소리에 욕하는 소리까지, 진짜 무언가에 엄청 놀란 듯한 소리. 그때 친정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같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을 나와서 그 방으로 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분은 기겁하면서 방문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뜯어낸 벽에는 피처럼 붉은색 머리카락을 하고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옛날 양배추 인형처럼 생긴 인형들이 한쪽 벽면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대충 눈에 보이는 그 수만도 수십 개가 넘더래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놀랄 로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자분이 더 놀란 이유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건 그 인형들 몸에 죄다 노란색 부적들이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붉은색의 머리카락을 한 인형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모습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올라올 정도로 기괴하면서 흉측했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게 마치 시체들을 때로 매몰한 것 같다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다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기괴한 모습에 다들 할 말을 잃었는데, 잠시 뒤에 정신이 돌아온 듯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들만으로는 더 이상 작업을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겁이 난 거죠. 그런 광경을 봤으니. 그 광경이 얼마나 소름 돋고 기괴했냐면, 그때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그러는 게 이해가 가더래요. 여자분은 놀란 마음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자 화가 났고, 바로 전에 살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벽 안을 꽉 채운 부적 붙은 인형들에 대해서 물어봤다는데요.
전 집주인은 모른다고 계속 자기는 모른다는 말만 계속 하더래요. 여자분이 거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사장한테 작업 좀 마무리 지어주면 안 되겠냐고, 어쩌면 좋겠냐고, 다른 분들도 불러서 작업 진행하면 가능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인형들을 훑어보듯이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어렵게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하는 말이 말이죠. 자기도 인테리어 바닥에서 일한 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작업을 마칠 때까지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보조로 같이 따라온 어린 친구는 더 충격을 받은 듯 그 사장이 몸을 흔들어서 일으키기 전까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아서 딱꼭질을 했었고, 먼저 인형들을 다 꺼내서 폐기하고 그 벽은 공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아예 벽을 새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단열재 시공도 다시 해서 마무리했다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공사를 마친 뒤부터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집으로 이사했을 때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어떤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 내용이 인형에 악령이 씌어서 사람을 죽이는 내용의 영화였대요. 여자분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인형에 악령이 들어있었고 누군가 봉인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한테 들렸던 그 소리는 벽 안에서 인형이 나가고 싶다고 표현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벽 안쪽을 가득 채운 같은 머리색을 한 같은 인형들이라 그것도 모두 부적을 몸에 붙이고 있고 말이죠. 이거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인형들을 구하기도 힘들었겠는데요. 그랬을 것 같죠? 어떤 간절한 바람이라든지 목적이 없었다면. 그런데 같은 인형들을 모아서 부적을 붙이고 어디에 고이 묻어두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얘긴 들어보지 못했고, 인형의 악기를 가둔 뒤 봉인한다. 이건 흔하죠. 그럼 그 인형들은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례식장에 가서 슬픔을 함께하고 있을 때 고인이 되신 분이 장례식장에 다녀가셨다라는 말. 저는 이런 건 본 적이 있어요. 한편에 따로 상을 차렸는데 왜 그러냐고 조심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인이 배가 고프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상주가 따로 상을 좀 차려달라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귀신이 어쩌니 홀령이 어쩌니 뭐 쓸데없는 짓이라느니 이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참 이게 그래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그땐 이런저런 사실을 떠나서요, 그때 상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리고 얼마나 슬프고 그리웠으면 싶어서 그런 마음에 눈물이 나오던데 그런 자리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단 말이죠. 꼭 그래야 속이 후련했나 싶더라고요. 에휴, 또 생각나네. 아픈 사람 가슴 후벼 파는 못난 사람들. 감정이란 게 없는 건가.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14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절친 사토시가 들려준 얘기인데요. 사토시가 중학생일 때 서울 외곽 후쿠오카에 있는 후타라는 마을에 사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외할아버지는 뇌수술을 하신 뒤에 신경 관련 후유증이 심하셔서 돌아가실 때는 엄청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토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후타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에 갔고 외할아버지 댁에서 밤샘을 하게 된 거죠. 다른 분들은 1층에서 자기로 하고 사토시랑 사토시 부모님은 2층에 있는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대요. 자정이 지난 시간, 친척들하고 대화를 나누던 사토시 부모님이 이제 자야겠다면서 사토시를 데리고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토시 부모님들은 엄청 피곤하셨는지요, 방에 들어가서 눕자마자 주무시더래요. 애써 그때까지 참고 버티셨던 것 같다면서. 그리고 사토시도 자려고 어머니 옆에 누웠는데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한참이 지나도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라 잠들어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누운 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조금 뒤에 방이 쓱 열리면서 어둠 속을 찢어놓는 빛 한 줄기. 그때 사토시는 속으로 누구지 하면서도 말이죠,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누구냐고 물어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겨울도 아닌데요, 마치 한겨울에 빤스만 입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엄청 춥더라는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스스로 제어가 안 되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 그건 다른 친척 누구도 아닌 돌아가신 사토시 외할아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방에 들어와서는 이부자리 주변을 빙빙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머니 머리맡에 멈춰서 속삭이듯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방을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는지 삐그덕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사토시는 희한하게 그 상황이 엄청 무섭다고 느껴졌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젯밤에 아버지가 왔었다고,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다고, 다녀가신 거 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토시는 일어나서는 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은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그로부터 1년 뒤 사토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갔더니 뇌에 병이 생겼다고, 그래서 급하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수술 뒤 후유증으로 치매가 생기고 나중엔 여러 합병증에 걸려서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말. 돌아가실 즈음에는 사토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병원에서 볼 때도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시고 밤샘 날 사토시 집 1층에서는 어른들이 주무시고 2층에서는 아이들끼리 자기로 했는데요. 사촌 형제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들 있었대요. 그런데 새벽 3시쯤 지났을 때 아래층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 이렇게 크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서 내려왔는데 사토시 어머니의 바로 아래 동생인 작은 이모가요, 방에서 잠을 자는데 사토시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다른 어른들 하나하나를 잡고 울면서는 분명 언니가 맞다는 말을 하고 있더래요. 작은 이모는 거실 옆에 있는 그 다다미 4장 반 정도의 어머니가 옷방으로 쓰던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터벅터벅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죽은 사토시 어머니가요,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걷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언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라서요, 엄청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작은 이모는 조용히, 죽은 언니가 들을까봐 조용히 이불을 당겨서 이불 속에 머리까지 파묻었는데 바로 그때 들리던 발소리가 딱 자신의 머리맡에서 멈추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참을 그러다 사토시의 어머니인 그 죽은 언니가 떠나갔다는 말. 사토시는 그때 작은 이모 말을 듣는데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작은 이모한테 아픈 곳은 없냐, 건강진단 받아봤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토시 이모는 그런 사토시 말은 듣지 않고 그때까지도 흥분한 상태로 말이죠, 친척들한테 사토시 어머니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사토시가 하는 말을 사토시 아버지가 들으셨는데 나중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사토시 작은 이모도 돌아가셨다는 말. 사토시 이모도 사토시 어머니처럼 뇌에 병이 생겼다는데 사망하게 된 이유와 모습도 사토시 어머니와 동일했다는 말. 급하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수술 뒤 후유증으로 치매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엔 여러 합병증이 걸려서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말. 사토시 이모도 돌아가실 쯤에요, 가족들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토시 어머니 때랑 똑같이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진행했다고 그랬고, 사토시는 밤샘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에만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가 친척들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죽은 작은 이모의 혼령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아는데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혹시나 해서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머리맡에 나타나는 거, 그게 죽음의 징조일까 싶어서 아버지께 여쭤봤다는데 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외가 쪽 친척들이 모여있는 곳을 응시하시면서 그러더래요. 사토시,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 처음에 이게 집안 유전병이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지독한, 그리고 집안에 돌아가신 고인이 그런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병에 걸렸어 라고 알려주는 거, 이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상한 게요. 병에 걸려서 알려준다라기보다는 다음은 네 차례 이러면서 바톤을 넘겨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든단 말이죠. 이게 유전병이 아니라 그 집안의 저주 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사토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한다면 단편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영안을 받는다? 아니면 받지 않는다? 이번 이야기는 아이리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리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리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살림이 좋아진 뒤에 이사를 한 집에서 경험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집 아래쪽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제가 더 어리니까 언니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그 언니는 눈만 뜨면 하루에 4번, 5번 그 정도는 저희 집에 놀러 오더라고요. 그러다 좀 날이 지났는데 그 집이 현관문까지 그 바닥에서 계단이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단 높이만큼 사람이 붕 떠서 그대로 현관문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 누르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땐 그거 누르는 모습도 없었고 그냥 바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냥 겉보기엔 언니랑 많이 닮았다 싶은 여자였는데 이상하다? 뭐지? 그때 그 언니 집을 보니까 차도 없고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그 집에 차가 들어오더니 언니가 남편하고 같이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섬찟했어요. 그제야 짐작만 하고 있던 거 제가 본 그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그 언니가 놀러 왔어요. 저보고 뜬금없이 언니 오래 살겠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땐 저도 모르게 명이 다 있다고 어제 낮에 봤던 것들을 말하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땐 그냥 무시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매 검사만 받았고 그러다 작년 6월쯤인데 몸이 이상해서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더니 뇌, 목, 가슴, 다리까지 암이 다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건 바로 작년에 경험한 일인데요. 8월 여름에 점심 먹고 나른해서 폰을 보다가 낮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 꽃잔디 심던 게 있었는데 그거 마저 심어야겠다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제 침대 발끝에서 어떤 남자가 이불을 덮고 가슴을 내놓은 채 씩 웃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바로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는 발로 찼더니 그 남자 있던 자리엔 사람이 방금 전까지 이불을 덮고 있던 것처럼 형태만 동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본 남자 얼굴은 말랐었고 앞머리 절반이 대머리인데다가 그 오렌지색하고 회색 무늬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뒷집 영감이 저희 집에 고추 준다고 왔길래 혹시 옛날 이 집에 그때 제가 본 것처럼 그렇게 생긴 한 나이는 60대 정도 돼 보이던 그런 사람이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인데 늘 술에 취해 살았었다고. 소주를 몇 짝으로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부산에 산다는 아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거진 죽게 생겼고 막 인사불성이 돼서는 그래서 바로 차에 눕혀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그 길로 가다가 죽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뒷집 영감 하는 말이 자네가 본 적도 없는데 그 호라비를 어떻게 하냐고. 생긴 것도 제가 말한 것처럼 말랐고 옷도 안 빨아입고 그 옷만 주로 입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홍천으로 오기 전에 그때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욕탕 가려고 목욕바구니 들고 열쇠로 문을 잠그려는데 왼쪽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옷차림도 봤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문을 잠그려는데 열쇠가 전에는 한 번에 잠겼는데
그때는 자꾸 딸그락거리면서 걸려서 잠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데 또 좀 전처럼 왼쪽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곁눈으로 슬쩍 보다가 내려오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 그 사람, 초상 났을 때 삼배로 만든 그 두건 같은 걸 쓰고 집신에다 다리에 삼배로 토시까지 신고 지팡이까지 짚고는 그 삼배 두루마기까지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위층 아저씨더라고요. 전 평소에도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하고 초상 났을 때 모습이랑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맞은편 집 아줌마가 나오면서 누구랑 말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윗집 아저씨 말이야 하고 봤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제야 그 집 부모가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혼잣말을 작게 했는데요. 맞은편 집 아줌마는 그런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절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제야 문도 잠기고, 그리고 목욕탕 갔다가 아파트 입구 들어서는데 저희 집 앞에 경찰차가 4대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겨우 거길 지나가면서 살인이라도 났나 하는데 아까 맞은편 집 아줌마가 제 손목을 잡고 절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하는 말이 살인이 난 게 아니고 아까 목욕 가면서 하는 말, 2층 남자 엄마가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노인은 아들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것까지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11시 정도에 밤 11시 정도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을 텐데 집 앞에 그 임시 넘버 달고 있는 검은색 차가 있더라고요. 못 보던 차였는데 그 차는 보기 드물게 썬팅을 하지 않은 차였고요. 그리고 그 보조석에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뭐에 화가 났는지 처음 본 노인이었는데 눈이 마주쳐서 예의상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도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그 할머니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레기 버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윗집 아저씨가 나오더니 그 세워진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 일이 있고 12일 뒤에인가 돌아가셨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때 제가 본 차 안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 그 아저씨를 데리러 온 할머니였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이리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안을 가진 아이리스님, 만약 아이리스님처럼 사람 아닌 존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게 된다면 그럼 평범한 사람이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을 받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